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1월 17일 수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시장이 좀, 생각보다는 더 밀리네요.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미국 휴장, 그거 플러스 지금 정세가 이제 국제 정세, 뭐 중동 지역 좀 전쟁에 대한 그런 공포감이 스멀스멀 나오는지, 거기다 플러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항상, 그, 그 항상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지정학 리스크 있죠. 바로 북한. 그래가지고 그런 공포감들이 좀 얽혀서 그런지 저는 솔직하게 오늘은 좀 지수 반등이든 아니면은 최소한 어제처럼 좀 도지 120은 좀 버텨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그거 그냥 과감하게 깨버렸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지수가 뭐 지금 어차피 아직까지는 그 하락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체감으로는 와 하락장이 왔다 뭐 망했다 막 시장 사실 요럴 때 요런 막 하락장 작년 10월 이때쯤 기억하시면은 아시겠지만 그때는 이제 그냥 시장 분위기가 완전 다르거든요. 진짜 그냥 사람들이 다 죽어 있어요. 조용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랑 아직 거리는 있죠. 하지만 여기서 조금 못 버티고 밀리면 이제 그런 쪽으로 슬쩍은 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리스크 있는 뉴스들이 좀 산재해 있어서 그거 여파인지 일단은 좀 120을 일단은 깨버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아직은 뭐 좀 확신하기 조금 어려운데 살짝 120 깨는 순간 이제는 요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반대로 지금 현금 드신 분들은 이제 슬슬 잘하면은 이제 또 파티 기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는 더 밀리네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리스크 저런 뭐 중동 지역 전쟁 이런 거에다가 뭐 북한이 연초부터 이제 그런 게 이제 뭐 공격적으로 갖다 도발 나오고 그게 뭐 바로 좀 이어질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그런 정세 덕분인지 아니면은 이제 실적 시즌인데 그런 실적에서 무언가 좀 견인을 해주는 종목들이 나오나 이런 것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오늘은 120 깨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살짝은 조금 보수적으로 슬쩍 좀 생각을 해둬야 되겠다는 거.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덜 밀렸어요.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가지고 이번에 상대적으로 덜 밀렸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생각해야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그런 거에다가 이제 뭐 미국 시장 선물도 지금 좋지 않습니다. 뭐 0.7%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해외 증시도 그냥 뭐 날마다 한 0.5%뭐 1% 미만으로 갔다가 조금 하락폭이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 좀 같이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 유가는 뭐 큰 변동은 없지만 찔끔찔끔씩 좀 반응은 해요. 지금 중동 지역에서 뭐 이라크, 이란 이런 것도 있고 점점 좀 중동 지역 정세 많이 불안해 보이는 뉴스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좀 같이 엮어서 시장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정리를 하면은 투심이 망가지고 그러진 않았어. 그런 게 느껴지진 않죠. 왜? 오늘도 막 종목 대금도 2천억, 3천억, 막 6천억 막 붙으면서 괜찮아요. 움직임은.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씩 더 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 공포감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눌림 공략하시는 분들은 그런 공포감이 좀 극도에 달했을 때 그냥 시작 긴가민가 할 때 말고 사람들이 진짜 그냥 다 와, 우리나라 주식 진짜 시장 더럽다. 아니면은 말도 못할 때 그냥 다 물려가지고 그럴 때를 한번 좀 기다리시는 것도 거기까지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거는 올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슬쩍 만들어지긴 하네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는 오늘 근데 120을 깨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요 정도까지는 좀 돌려줄 가능성은 있지 않나 싶은데 이제는 돌리면은 좀 기술적 반등을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막 이전처럼 해가지고 이런 쌍봉 돌파하고 막 반도체 팍팍팍 힘주는 그런 움직임이 안 나온다면은 자, 그래서 일단 실적 시즌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그런 실적들 같이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은 특별하게 주간 일정은 없어요. 그리고 1월 18일 목요일 TSMC 요건 뭐 반도체 영향 줄 수 있는 애고 그 다음에 갤럭시 S24 AI 폰 언팩 요거 정도가 좀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애플 비전 프로 사전 예약 그 다음에 요거는 뭐 2월 2일 출시를 하죠. 그리고 MSCI 편입에 대해서 한진칼, 에코프로머티, 두산로버, 알테오젠, 현대오토 이런 종목들 뭐 좀 가능성 있는 거 그리고 비전 프로 2월 2일 출시 그리고 1월 말에서 뭐 한 2월 여하튼 한 1분기 중에
11차 정기본 요거 좀 얘기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거기서 4개 원전 추가에 대한 좀 찌라시 도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전 필수다. 그리고 안덕근 정기본에 담아서 조속히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아무래도 원전이 필수다인데 정기본에 담아서 조속하게 마련하겠다. 요거는 지금 정권에서 이제 원전 쪽에 대해서 뭐 계속 힘을 싣고 추진하는 것도 있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겠죠. 자, 그래서 뭐 그거랑 이제 뭐 반도체 있는데, 반도체가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힘을 좀 못 쓰네요. 삼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자리는 좀 깨는 것까지 이제 상속세 때문에 깨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깨고서 이제 좀 바로 돌려줄 법 했거든요. 돌려줬었죠, 정확히 말하면. 돌려줬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버텨주는 게 좋아요. 강한 지지 구간이었고 그런 지지를 깼기 때문에 돌리면은 오히려 조금은 더 잘 버텨줘야 되는데 일단은 바로 좀 깨고 밀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 매도세가 조금 잠잠해지나 싶더니 그대로 또 파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일단은 반도체 뭐 중소형주들 그거는 또 뭐 번외로 갖다 오락가락 하는 애들 있죠. GXL에서 일단은 제주 반도체 진짜 강해요. 이 자리를 결국엔 좀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오킨스 전자, 네오셈은 좀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강했던 종목들 그냥 위주로 갖다 이런 건 뭐 지수 연동되거나 뭐 뉴스 붙이면서, 반도체는 좀 과하게 밀린다 싶으면 이런 CXL 키워드는 올해는 또 붙일 수 있는 거는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밀리거나 하면은 이런 건 한번 좀 슬쩍 또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도 있지 않나. 자, 그 다음에 방산에 대해서 김정은이 일단 연초에 쏘아올린 그런 불안감, 그리고서 국제 정세 불안함이 지금 계속 좀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김정은 뭐 대한민국 우리의 주적, 전쟁 피할 생각 전혀 없다 부터 북 김정은 전쟁 결정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전문가들 우발적인 핵전쟁 경고, 이런 식의 이제 좀 공포 있는 뉴스들이 슬쩍슬쩍 좀 붙기는 하거든요. 뭐 물론 이제 전쟁이라는 게 그냥 방심하는 것보다는 항상 긴장을 해야죠. 이게 에이 쟤네 설마 쏘겠어? 아니, 북한 자기 김정은 자기도 포지션 누릴 거 누리고 사는 거 그거 괜히 망가지기 싫을 거 아니야? 에이 설마 하겠어? 할 수도 있는데 뭐 진짜 만에 하나 또 모르는 거니까 전쟁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뭐 방어 방비에 대해서 그거는 뭐 이제 군인분들과 국가에서 이제 계속 좀 신경을 쓰겠지만, 일단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좀 도발, 뭐 툭툭툭 간보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고, 우리나라한테는 항상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작용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특히 정권 특성상 강하게 대응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거는 조금 더 악화되거나 그럴 수도 있죠. 오늘 이제 그런 언급도 있긴 있었거든요. 북한이 도발하면 더 강하게 응징하겠다, 그런 뉴스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북한 방산 관련해서는 좀 계속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방산 관련 주들 어디 갔냐? 방산이 여기 있네요. 자, 일단은 뭐 빅텍이 가장 대장격이죠. 그래서 오늘 얘도 돈이 좀 많이 터지긴 했어요. 저는 요거 시간에서 오늘 뭐 여기선 좀 수익 보고서 여기 뒤에서 이제 물려 내려왔다가 블랙테마여가지고 긴가민가다 좀 시간에서 좀 떠줄 때 이제 정리를 하긴 했는데 손절 쳤는데, 얘는 오늘 요 구간에서 돈이 좀 많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오전에 좀 돈이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일봉은 지금 쌍봉 구간 일단 맞고 내려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정세 불안하고 하면은 또 푹 하고 또 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빅텍은 뭐 종목끼 워낙 좀 또 튈 때는 시원시원하게 튀는 건 있죠. 그래서 지금 정세랑 같이 엮이면서 했지 움직일 수도 있고 해서 일단은 좀 계속 보긴 볼 것 같습니다. 오늘 분봉에서는 돈이 오전에 좀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6,000원 라운드 피겨를 좀 돌파 자리 잡아주나 이런 것들은 좀 보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한일단조, 스페코, 뭐 퍼스텍 등등 관련해서 방산주들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 미중 갈등은 나중에 액션이 좀 취해지거나 하면은 그때 보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중동,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 때문에 골 아픈 것도 있는데 증시 자체가 지금 중동 지역 전쟁에 대한 게 조금 계속 있거든요. 예멘 후티 반군이 이제 작년 10월부터
결국에는 지금 이쪽 지역이 다 이란이 그 후티 반군도 그렇고 하마스도 그렇고 헤즈볼라, 지금 중동 지역에 이제 골칫덩어리가 이렇게 세 개죠.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예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인데, 요 세 개에 대해서 지금 이란이 지원을 해주는 애들이에요. 국가가 아니죠, 얘네들은. 그래가지고 이란이 지금 중동 지역에서 정세를 가장 이제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라크 내에 이제 모사드 본부 공격 전쟁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이런 뉴스도 지금 장 마감하고 3시, 4시 뭐 이때 좀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좀 시작되는 건데, 여기저기 좀 이란이 이제 직접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건지, 뭐 당연히 이제 움직이면 미국이랑 뭐 유럽 연합 군들 여기도 당연히 힘을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런 뉴스들이 계속 있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홍해 관련해서도 오늘도 뭐 이렇게 미국 선박에 미사일 쏜 후티 반군, 앞으로도 다국적국 군, 참여국, 선박 모두 공격하겠다. 그냥 이게 말이 다국적군에 참여한 국가 선박 모두 공격하겠다지, 얘네들은 실제로 그 배 하나하나 어디 국가 건지 그런 거 구분할 수 있는 뭐 레이더라던가 그 정도로 막 하나씩 또 친절하게, 지나가실 때 혹시나 다국적군 뭐 어디에 참여한 국가입니까? 물어보진 않겠죠. 그냥 지나가면 일단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일단 때리고 아니네 미안 하고 뭐 이런 정도, 뭐 그 정도로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지나가면 일단은 뭐 다 물고 뜯고 보겠다, 이 상황인 거고, 그만큼 이제 홍해는 아직은 좀 지나가기에는 좀 좋은 그런 영역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부분에다가 이란이 또 이라크, 모사드 본부 공격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란 vs 이란이랑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이랑 이란 지원, 지금 이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쪼이기 위한 거거든요. 이란이. 하마스는 이제 가자지구, 헤즈볼라도 그 주변, 그리고 후티 반군은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물품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거기 지나가는 거 막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동 지역 정세가 계속 좀 불안합니다. 좋은 뉴스보다는 조금 거리감 있는 이런 뉴스들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거는 좀 지속적으로 지수 안 그래도 좀 밀리고 하면은 해치 성향 좀 계속 부각이 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런 해치 성향에 대해서 뭐 방산, 해운, 물류, 뭐 원유, 일단은 뭐 이란 껴들고 하면은 그런 거는 이제 원유 애들이 또 부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흥구 증거금 100%여서 그런지 한국 석유로 좀 대장이 바뀌는 모습이 있었고, 물류는 시간에 그냥 싹 다 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KCTC, 한솔로지스, 태웅로직스 예순으로 좀 움직였던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일단은 물류 그리고 해운도 흥하, 대한 이런 애들 순으로 갔다가,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해지 애들은 일단은 한동안은 지수 출렁거리는 거랑 같이 계속 묶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방산도 봐야 되고, 어렵다. 시장이 이제 좀 좋은 퀄리티의 재료보다는 저런 국제정세 불안함, 이게 좀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지수가 계속 밀리다 보니까 이제 슬슬,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매매하는데 와 이거 좀 안 좋은 시장이다, 막 투심 좋아해가지고 지수 왜 이렇게 밀려 무서워, 이런 생각까지는 들진 않는데, 이런 게 조금 더 지속되고 하면 당연히 좋지는 않거든요. 알게 모르게 시장이 근데 이제 조금 애매하네, 좀 뭔가 계속 하락하네 지수가, 이제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이 좀 쌓일 수 있고, 그게 결국에 이제 투심으로 반영이 되는 건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투심이 가라앉진 않았지만 이런 해치 테마 계속 좀 묶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한미약품은 경영권 분쟁, 조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법적 대응 나설 것이다, 요 키워드가 이제 좀 핵심이지 않았나 싶은데, 뭐 가처분 신청이든 뭐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장남 임종윤이 좀 쏘아 올린 공이 오늘 상한가까지 보내기는 했어요. 그래서 창업주 장남이랑 차녀 간의 이제 지분 경쟁 돌입, 여기 지분이 근데 그게 회사 계열이 조금 다르긴 한데 뭐 10% 11% 막 요 언저리더라고요. 9% 10%.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는 또 다른 캐스팅 보드나 뭐 이런 거 좀 껴드는 거에 따라서 변화가 생길 수도 있나 싶기는 한데, 계열이 좀 다르긴 했거든요, 제가 봤던 거는. 근데 일단은
한미약품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경영권 분쟁 이슈성은 좀 계속 부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미사이언스는 좀 차트상 좋은 구간 돌파하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얘가 수급 매도는 좀 세요. 연기금이 좀 시원하게 팔아 제끼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연기금도 그거 있었죠? 주말 끼고서 뭐 반찌라시성으로 갔다가 이제 연기금에서 뭐 한 달, 두 달 정도 좀 던질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일단은 연기금 매도세가 좀 최근에 지속되는 움직임이 있기는 해요. 그런 건 한번 좀 봐두시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움직임이 연속성이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거랑 뭐 한미사이언스부터 해서 뭐 OCI 뭐 등등 같은 계열 애들 이런 거 경영권 분쟁은 실제로 좀 더 어떻게 부각되나 멘트가 여긴 좀 중요합니다. 경영권 분쟁은 가장 메인은 이제 지분 가지고 진짜로 네 거니 내 거니 이 회사 누가 갔냐 싸우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그 전 단계인데도 조금 그 지분 대해서 좀 만만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좀 시장에서 부각은 되네요. 자, 그리고 사용자 최적 챗봇 자동으로 연결을 해준다. 이런 뉴스, 삼성전자 갤럭시 S24용 AI 특허 출원. 그래서 뭐 일단 S24 AI 폰, 이거는 지금 얘기는 다 나온 거고, 이 AI가 얼마나 좀 퀄리티 좋은 그런 게 좀 있는지 일단은 뭐 사실 챗봇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챗봇 시스템은 사실 너무 접할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지금 뭐 은행 어플이라던가 뭐 어디든 웬만하면 또 챗봇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콜센터로 갖다 연결되고 그런 시스템이죠.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챗봇은 좀 흔하지 않나. 그래도 일단은 AI 관련해서 이런 키워드들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올해는 총선, 우리나라는 총선이 있지만 세계 각국, 이제 미국도 대선이 있고, 러시아는 뭐 사실 대선이 얘네가 중요한가 싶기는 한데, 러시아도, 그 다음에 우크라, 뭐 이렇게 해서 좀 있죠. 각국. 좀. 근데 이제 미국이 가장 중요하긴 하거든요. 뭐 러시아야 어차피 푸틴이 해먹을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은 대선 풍향계 아이오와에서 과반 따낸 트럼프, 재선 가도 순항, 자, 그래서 우리의 또 트럼프 형님이 돌아올 수도 있는 대신에 이런 뉴스는 미국은 대선이 좀 길거든요. 올해 11월인가요? 10월인가 좀 길어요. 하반기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뉴스를 좀 계속 보셔야 됩니다. 트럼프가 되냐 바이든이 되냐 어디가 조금 유리하거나 막 하는 그런 뉴스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당선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전 세계 좀 산업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행되는 그런 산업 섹터가 조금 힘이 쏠리는 섹터가 생기고 반대로 힘이 빠지는 섹터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저탄소, 친환경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뭐 저탄소 이어지는 이제 뭐 전기차, 친환경 키워드, 그린 뉴딜 이런 식으로 갖다 이쪽 섹터가 조금 뭐 산업에 수혜받고 이런 움직임이 있었죠. 근데 반대로 이제 트럼프는 옛날 석유 이런 걸 활용한 산업군들을 좀 좋아합니다. 사업가인데. 그래가지고 그런 식의 그 좀 당선이 누가 될지에 따라 뭐 당연히 그 뒤에 정책은 뒤에 나오겠죠. 당선되고 나서 대신에 그런 흐름을 보면서 과연 누가 될지 그리고 그 사람이 과거에 어필했었던 그런 정책이 있단 말이에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새로울 건 없죠. 어차피 친환경이랑 저탄소인데 트럼프는 지금 바이든이 한 상태에서 다시 오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은 그거는 좀 파급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이든이 계속되는 거는 그냥 있던 섹터군에서 조금 더 지속되겠구나 이런 느낌인데 트럼프가 된다면은 뺏겼다가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산업군이 또 부각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우리나라 주식은 참 이거저거 좀 신경 쓸 게 많아요. 아, 우리가 뭐 미국 대선까지 봐야 돼? 싶은데 그런 대선, 특히 미국은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결국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업종에 대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것도 한 번씩 여유 되시면 보시고 자, 그래서 시장이 일단은 그냥 개별주들 뭐 강한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해지 요거는 요번 주는 지수가 일단 완벽하게 좀 돌린다라는 느낌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지는 특히 뉴스에서도 계속 좀 제공을 해주는 것도 있고 이란이 이번에는 좀 뭔가 액션을 적극적으로 하네요. 여태까지는 테러 같은 거에 대해서 뭐 미사일 때리고 하면은 이란에서 항상 그랬거든요. 아, 우리가 한 거 아니야 하면서 항상 부인했었는데 요번에는 이란이
자기가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좀 어필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인즉슨 직접적인 이제 액션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자, 그래서 뭐 이란이 미치지 않고서야 뭐 미국이랑 그렇게 계속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또 이겨내는 이쪽 국가들의 이제 뭐 그 종교의 힘, 종교가 또 용기를 갖다 주는 게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해치 중심으로 갔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북한이 하도 밥 달라고 하니까 얘는 이제 눈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해치 테마, 해운, 물류, 원유는 특히 이란이 직접적으로 하면서 유가, 원자재 가격 항상 상승하는지 그런 거 같이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방산, 빅텍은 오늘 좀 완전 주도주급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A급에서 뭐 B급 사이 느낌까지는 좀 나지 않았나. 뭐 종목 특성이 살짝 윗골이 다는 건 좀 많기는 한데 끼는 또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치 테마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은 강하죠. 그리고 5G는 저는 여기 넣어놓기는 했지만 저는 안 좋아해요. 이전부터 계속 설명드렸지만 그래도 에이스테크는 좀 차트 이런 거는 좀 괜찮아 보인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에이스테크랑 그 다음에 KM솔루션, KMW 이런 것들 5G가 밑에서 불쑥불쑥 좀 튀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뭐 5G는 삼성, 뭐 6G 그런 키워드랑 좀 같이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한데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은 최근에 뉴스를 이것저것 좀 많이 엮어주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탑스는 오늘 삼성 그 보핏 뭐 아이템 공급에 대해서 그걸 좀 뉴스 부각을 시켰고, 어제 시간에 부각이 됐었죠. 시간에서 보핏 시제품 납품했다 그래가지고 뭐 제목에 좀 거창하게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되나 이런 걸 붙이긴 했는데, 로봇들이 좀 밑에서 스멀스멀 움직이는 것도 있고, 뉴로메카는 좀 신고가 트라이 하는지, 에브리본, 뭐 대동기업 끼 좋은 애들이 좀 튀기도 해요. 그래서 요렇게 시장은 요 정도, 너무 넓진 않은데 거기다 이제 뭐 AI랑 메타버스 이런 것들 정도까지 좀 볼 것 같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 종목이 단기가요 풀리고서 오늘 또 괜찮은 구간에서 또 땡겨 올리기는 했거든요. 반등은 좀 시원했는데 얘가 이런 정고점 좀 돌파하려고 버티는 건지 돈이 좀 많이 들어왔었죠. 자, 그래서 요렇게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지수는 슬쩍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120을 저렇게 깨면은 좀 느슨하게 보기보다는 여기서는 조금 빡빡하게 생각을 좀 해둬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움직임이네요. 당연히 저도 요거 정도에선 좀 돌려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삼성이 죽을 못 쓰는 건지 아니면 여기쯤에서 돌려줄 때가 됐는데 그런 북한 도발 플러스 뭐 중동 지역 정세 이런 게 엄청 좀 불안하니까 그걸 엮어서 조금 더 밀려고 하는 건지.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